올 초 시장에 랠리가 나타났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워낙에 오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왜 오르고 있는지 또 좋은 소식이 덜 전해진 종목군들의 2차 전지인데요. 오늘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의 4분기 실적, 어닝 쇼크 얘기는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로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어제 이제 삼성 현대차가 네. 현대차가 아주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그래서 실적이 예상 외로 지금 잘 나왔잖아요. 네. 거의 뭐 현대차가 경기 침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어요. 그쵸. 매출이 142조 5천억, 영업이익이 거의 10조 가까이 났단 말이에요. 이 수치가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으로 21%까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거의 뭐 47%가 급등을 했으니까 네. 안 좋다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이기 네. 시작.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업종이나 테마들이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가장 안 오른 게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거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안 올랐는데 현대차가 실적을 예상 외로 아주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양극재 관련은 포스코 케미칼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실적은 뭐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가는 움직임은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4분기는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주가는 1분기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삼성 SDI발 좀 긍정적인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올 초부터 뭔가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질 법한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지금 삼성 SD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대표적인 이제 고객사니까 네. 그쪽 실적 어떻게 이제 수주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정확히 나온 거는 뭐 지금 당연히 없을 텐데 작년 6월에 그 SDI하고 이제 고객 관련돼 가지고 동막을 갖다 공급해 준 전기막이 그러니까 전기막이라면 응급제를 싸고 있는 그 막 분리막인데 네.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지금 주로 거래를 하는데 거의 8년 동안에서 한 8조 정도를 수출하기로 지금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그것만 갖고는 2차전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거와 연결된 이 회사 그러니까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수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지금 기대를 좀 많이 거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그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4분기에 지금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좀 서두도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매출액이 7,80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33억에 불과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거의 600억이 넘을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33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어닝 쇼크 수준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5% 증가했는데 네.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26%나 좀 하락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뭐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96%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난 것으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 그 고객 상대방에 대한 그 매출 부진이 되니까 자동차 안 팔리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그렇죠. 뭐 그런 영향도 받을 수 있고 했었고 그다음에 없죠. 원가하고 기존 판가하고 그 가격 차이가 있어야 이제 수익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스프레드가 축소됐다는 거 그다음에 연말에 볼 수 있는 그 성과급 같은 것도 일시적으로 이제 일회성 비용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4분기에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다음에 포스코 지수도 한번 멈춰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뭐 문제가 생긴 여러 가지 측면이 실적을 갖다 크게 악화시켰는데 네. 올해 예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에만 안 좋았지 그 작년도 온기로 따진다라면은 매출액은 뭐
3조 3천억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660억 가량 나오기 때문에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36% 매출액은 60% 이상 증가한 걸로 해서 실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4분기에만 일시적으로 쇼크 수준을 발견했는데 주가에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게 미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존의 1분기 이후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쪽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이후에 포스코케미칼의 긍정적인 시황을 전망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클까요? 아무래도 중국 관련해 갖고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중국 관련해 가지고 2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이후에 리튬, 그 니켈 주요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이 좀 바뀔 것 같다는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중국이 그 업황 둔화를 했고 그 리튬 이온 가격이 상당히 빠졌었는데 춘절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고 안정화를 취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중국이 아마 그 생산이 활성화되고 네. 그거와 연관돼 갖고 우리의 이제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지금 실적이 해서 좋아지고 올해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관련돼 갖고 지금 양극재를 생각하는 이 회사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관련한 기업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키워드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화두였는데 그럼 올해도 계속된 관심을 우리가 가져볼 법한 기업들입니까?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고 얘기하면은 네 가지 이제 나눠볼까요? 나눠서 할 수 양극재?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라 그러면은 그 리튬 이온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그거에 따라서 전압이나 출력량이 높아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음극재는 실제로 이게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저장하고 이제 네. 방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거 흐르게 하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음극재가 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전해질 같은 거 이제 전해질에서 이제 그 폭파 사고가 좀 많이 나 액체 전해질이잖아요. 그래서 폭파 사고에서 그걸 이제 고체로 만든다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해질 팩토리는 뭐 아직 멀었죠. 예, 아직 좀 뭐 시간이 좀 상당히 걸려야 되는데 네. 전해질 그리고 그 중요한 게 그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 그래서 분리막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뭐 그 기술을 해서 좀 더 얇게 만들어 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것들이 축소되고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용량을 높이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네 가지의 구성업체 중에서 지금 양극재, 음극재 쪽에 지금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담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가능성, 그러니까 실적이나 여러 부분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LNF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네. 관련해서 에코프로 많죠. BM 말니까 대표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는데 그 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시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LNF를 좀 보고 싶어요. 이유는요? 실적도 상당히 이제 당연히 좋아질 네. 것 같고 그리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대비해서는 네. 그렇게 많이 이게 많이 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예, 주가 자체가 많이 안 오르고 만약에 차트를 보실 수 있다면은 네. 지금 이 보시는 차트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차트예요. 포스코 케미칼 차트인데 지금 일봉을 보시는데 그제 이게 나오면서 이제 그 3일 전에 많이 올랐고 오늘도 3일째 강세를 피고 있거든요. 전고점이 작년 11월 쪽이에요. 11월 쪽에서 전고점인데 분명히 전고점 뚫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거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추세선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치고 못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좀 시도를 하고 있네요.
기대를 해봐요.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질 일이 없고 이제 좋아지는 쪽이고 중국도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질 리가 없거든요. 이번은 치고 올라올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것의 전 고점이 5월 달이었는데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잡는다 그러면은 크게 이게 무리가 있을까? 현재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네. 그 정도 목표가를 잡고 한번 매매하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LNF에 대한 목표 주가는 30만 원 잡아주셨고 앞서서 포스코케미칼 목표 주가가 잠깐 나갔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차트 아까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예. 목표 주가를 세워본다면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올해 그 실적을 보면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실적 대비해서 1분기에 매출을 한 1조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한 250 나온다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매출이 한 5조 8천까지 올라간다면은 실적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네.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가고 LNF보다는 조금 낮은 연서 한 28만 원까지를 좀 네네. 제시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두 종목 꼽아서 토픽으로 골라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일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